알려드립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의 채용 정보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천병원의 간호직 6급 간호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면허를 취득했거나 특히 남자의 경우는 병역 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는 지원할 수 있고요.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단 60세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공사 인사 규정에서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만 지원할 수 있고요. 채용 예정 인원은 모두 14명으로 모집 기간은 7월 25일 오후 11시까지입니다. 이어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2018년 제4차 직원 채용 소식입니다. 정규직 연구원과 무기계약직 연구원의 경우는 관련 분야 석사 학위자여야 하고요. 무기계약직 행정원의 경우는 수행 업무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자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채용 예정 인원은 모두 12명으로 모집 기간은 7월 26일까지입니다. 다음은 한국철도공사에서 2018년도 하반기 코레일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채용 직렬 및 직급은 일반직 6급이고요. 서류 검증과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인성 역량 필기시험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공사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10월 31일부터 근무할 수 있다면 지원이 가능한데요. 모집 기간은 7월 27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일 경우는 지식재산 또는 연구개발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기술사 또는 변리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이 합계 5년 이상을 충족할 때, 또 일반직 4급의 경우는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될 때, 일반직 6급의 경우는 4년제 정규대학 졸업 이상의 경력이 인정될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채용 인원은 모두 5명이고요. 모집 기간은 7월 30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에듀케이터를 직접 모시고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에듀케이터 겸 문화기획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취업 조언을 해주실 최수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영기 에듀케이터님 먼저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예술을 쉽고 대중들이 쉽고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는 에듀케이터 겸 문화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기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부에서 이야기를 뭐 잠깐 해봤지만요. 에듀케이터라는 직업 많은 분들에겐 좀 아직까지 생소한 직업인데요. 실제로 에듀케이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쉽게 생각하면 전시와 교육이 연결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인 전시보다는 교육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그런 교육적인 측면들을 강조하기 위한 문화기획적인 그런 요소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체험적인 요소가 필요한 것이 에듀케이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사실 저는 이 직업 오늘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이 직업 글쎄요, 역사가 길진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그 새로운 신개념의 직업인데, 네. 그러니까 이것은 대중의 문화적 그 욕구가 만들어낸 그런 이제 직업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2000년대 들어서 이제 급속히 이제 증가된 문화적 욕구가 이제 팽창되면서 단순히 이제 미술관이 전시와 그 관람의 이제 그런 장소에서 탈피해가지고 네. 그것이 갖는 의미와 맥락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이제 관람객과 소통하는 그런 이제 필요성이 대두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에듀케이터가 등장을 했는데, 에듀케이터란 말도 그러니까 이 에듀케이션과 큐레이터의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컨대 이제 그런 두 가지 기능이 섞여져서 그 교육에 대한 맥락과 의미 이런 것들이 이제 전달되는 그런 그 과정이 부각되는 요 측면의 직업이기 때문에 이 직업은 상당히 핫하고 그야말로 트렌디한 그런 직업군으로 보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김영기 에듀케이터님은 이 직업을요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뭐 특별히 직업을 알게 되었다기보다는 저도 직업을 이런 에듀케이터라는 직업을 알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네. 우연하게 제가 좋아하는 작가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의 그 작품 활동과 전시들을 돕는 과정에서 네. 굉장히 교육적인 측면이 많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근데 뭐 박물관이나 전시관에서 큐레이터나 학예사들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실제로 대중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체험하고 교육적으로 프로그램화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하면서 이것을 제 직업화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직업을 알게 된 것과 이 직업을 내가 갖게 된 것과는 좀 의미가 다른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에듀케이터가 되셨는지 계기나 이유가 좀 궁금하네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취업에 대한 고민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과정에서 우연하게 예술 전시를 경험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문화예술이 대중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만족감들이 굉장히 크구나. 네. 그러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화예술들을 대중에게 전하는 그런 일을 할 경우에 네. 굉장히 보람 있고 그 일을 또 지속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네.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연히 좀 적성을 찾으신 것 같은데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듀케이터라는 직업이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또 역사가 짧다 보니까 그 마냥 순탄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사람들은 보통 안정적인 직업을 찾기 마련인데 기존의 에듀케이터 같은 경우에는 대형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활동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활동 여건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되는 시도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창업을 해서 현장에서 갤러리 카페와 드로잉 체험들을 네.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금 에듀케이터로 활동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잡을 또 하고 계시다고 네, 들었는데 자 그렇다면 최수영 교수님 네. 에듀케이터라는 직업은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에듀케이터가 이제 전시 기획자의 의도를 잘 이해해가지고 이를 재해석해서 네. 관람객 대중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어진 뭐 진입 장벽이랄까 이런 제한은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 어떤 상설 미술관에서 사람 직원을 뽑을 때 기준을 보면은 미술교육이나 박물관 미술관 교육 전공에서 뭐 석사 이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문화예술기관 관련 직무 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을 예. 요구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건 여기에 국한된 거고 이 직업이 갖는 가장 의미는 뭐냐면 영화에도 해설사가 있다면은 미술에도 해설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자기 소양과 자질이 있고 여기에 대한 자기 문화적 어떤 그런 호기심도 있어야 되는 네. 그런 사람이 적격이기 때문에 어떤 그 반드시 일정한 그러니까 어떤 그 과정 경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본인이 이제 아까 우리 나오신 분처럼 여기에 대해서 그 본인이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그 미술과 어떤 대중 소통에 대한 기본적 관심,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자기 어떤 그 뚜렷한 어떤 의식이 있어야지 가능한 직업이고 여기에 뭐 어떤 이런 단계를 거쳐서 꼭 가야 한다 이런 점은 없으니까 다만 어떤 본인이 가장 여기에 대해서 적합한지가 먼저 판단이 돼야 되겠죠. 예, 왕도는 없다라는 네, 말씀해 그렇죠. 주셨는데 네. 자 그렇다면 김영기 에듀케이터님은 어떻게 에듀케이터님 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작가들의 전시를 돕는 과정에서 에듀케이터가 됐고요. 네. 특히 그런 박물관에 있는 그런 캔버스 내에 있는 그런 작품들을 어떻게 참여를 통해서 대중들이 그런 것들을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로 하겠다. 네.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는 과정에서 에듀케이터로 지금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작가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완성하고 전시하는 거에 목적을 갖는다라고 하면 에듀케이터는 참여자들, 대중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 작가의 그 작품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네. 그런 부분들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이 에듀케이터를 이제 꿈꾸는 분들이 좀 갖춰야 될 자격이나 역량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미술계 격언은 아니고 뭐 그 업계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화는 내가 바로 감동받은 그림이 명화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명화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어떤 누가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네. 그 결국은 그 내가 관람할 때 그 작품에 대한 관점을 해석해 주는 재해석해 주는 게 네. 바로 우리 김영기 그 이제 에듀케이터 같은 그런 이제 분들의 몫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 문화적 호기심도 있어야 되겠고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작품을 재해석해서 이 관람자에게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스토리텔링 능력도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쉽게 설명하는 소통 능력도 갖춰야 하는 그런 좀 그 자질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람객이 감동받을 수 있도록 그 설계하는 그런 의미도 좀 부여하고 말이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말하자면은 이 창의성도 있어야 하지만 본인이 재해석할 수 있는 약간의 전문성도 같이 예. 결합해야 되는 그런 좀 다양한 그런 그 재능이 예. 그런 좀 필요한 직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전문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감각이 정말 네네, 필요한 그렇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김영기 에듀케이터님께서는 자, 에듀케이터가 되려면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그 에듀케이터 같은 경우에 소통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대중과 아티스트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공간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가 있지 않은 이상 에듀케이터의 활동이 어려운 점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작가와 대중 그리고 현장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간을 같이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에듀케이터에 있어서는 소통 능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만약 그래도 에듀케이터를 꿈꾼다면 좀 취업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너무 에듀케이터라는 그 직업에 대해서 그리고 생소한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 걸 너무 부담스럽고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선은 지금 인근의 박물관이나 갤러리 공간들이 무료로 전시나 이런 공간들이 최근에 너무나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공간들을 많이 방문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거부감, 어려움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 예.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경험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큰 자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아까 뭐 자유롭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런 자격증은 준비를 해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걸 좀 꼽으시겠습니까? 글쎄, 정말 여기에 대해서 저는 특별한 자격증은 뭐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뭐 좀 애매한데요. 네. 그 여기 사실은 왜 자격증이 여기에 크게 그 국한되거나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은 굉장한 자기의 창의성과 이 맥락에 대한 재해석, 그다음에 네. 작품이 갖는 메시지의 의도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아까 우리 김영기 그 에듀케이터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많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많이 네. 보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가 보기에 이제 가장 그 필요한 자세가 우리 결국 대중에 이해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이해한다는 영어 단어가 이제 언더스탠드인데 그게 이제 아래에서 보면 알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역지사지의 이제 그런 자세로 봤을 때 이제 그것이 이제 대중에게 바로 자기가 갖고 있던 감동이 전달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끊임없는 어떤 이 작품 트렌드에 대한 연구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타 미술관들을 계속 다녀보면서 자기 식견과 견문을 넓혀서 자기만의 또 어떤 그 작품 세계 혹은 해석 세계를 갖는 그런 자격이 오히려 그런 어떤 말하자면은 보이지 않는 그런 자격이 더 필요하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기 에듀케이터님 지금 이 에듀케이터로 본격적으로 일을 하시게 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2014년도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요. 네. 지금도 계속 뭐 과거에 최근에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기획을 했는데 최근에 도시 재생이라는 분야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예.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어르신들과도 같이 함께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그런 과정들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여러 가지 좀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셨을 것 같은데요.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작품이 있다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선 제가 2014년도에 첫 프로젝트였고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는데 네. 인피오라타라는 해외에서 제가 배우고 국내에서 첫 새로운 장르를 도입한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네. 그 인피오라타라는 장르를 국내에서 특히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선수촌에서 선수들과 대중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예술 작품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는데 네. 운동 경기장에만 있던 선수들이 같이 참여함으로써
그 대회에 대한 인상과 기억들, 추억들을 좀 갖게 됐고 같이 참여했던 뭐 어린 학생들도 경기장에서만 보던 선수들을 직접 현장에서 같이 만나서 같은 예술 작품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가지면서 제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예, 일단 반대로 좀 힘든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언제였을까요? 마찬가지로 그때 행사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아무래도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 창의성을 갖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지만 뭐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만족감도 더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에듀케이터를 이제 꿈꾸고 준비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처음에는 좀 이런 실수를 좀 많이 한다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준비를 하고 현장에 참여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의 경험을 가졌는데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남도 알고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준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남도 많이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다 보니 참여자들에게 그 내용 전달이 조금 소홀해지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참여자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을 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전체 프로그램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모든 프로그램들의 참여자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늘 각성하는 가운데서 내용 전달을 잘 할 경우에 좋은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시선을 좀 많이 낮춰야 되는 필요가 있을 것 네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수님, 에듀케이터란 직업의 전망을 좀 살펴볼까요? 예, 저는 이게 직업 자체가 좀 트렌드의 어떤 추세에 의해서 생겨난 직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시장은 넓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왜냐하면 미술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에듀케이터의 수요도 증가될 것 같은데 또 최근에는 우리 정부가 지금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화 시장의 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게 앞으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면 어떤 우리 사회가 많은 또 고령화로 가긴 하지만 이 많은 또 경륜이 쌓이신 분들이 이제 어떤 시간을 보내는 여가 활동을 하는 측면에서도 보면은 문화적 욕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 에듀케이터의 전망은 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듀케이터님께서 이 선배로서 좀 후배들에게 취업 팁을 좀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전시를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각종 지역문화재단이랄지 뭐 서울시든 뭐 다양한 관공서에서 많은 공모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모 사업들에 대한 그런 참여 방식이 과거하고 다르게 이런 교육적인 측면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을 계속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도들을 많이 진행을 해보고 남의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들을 실제로 진행해 본 경험이 취업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조언을 좀 해주시죠. 저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문화라고 하면 좀 일종의 약간 엄숙주의가 좀 존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어떤 특수한 계층만을 향유하고 또 아무래도 어떤 좀 여가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향유한다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문화가 정말 일상에서 그러니까 우리 삶에 녹아 들어가는 것이 문화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것을 꿈꾸는 사람들은 어떤 미술의 대중화에 대해서 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 큐레이터들이 이제 어떤 형식을 만드는 사람이라면은 에듀케이터는 만들어진 형식에 따라 의미를 부여하고 전달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꾸준하게 어떤 이 자기만의 어떤 소통 능력을 좀 향상하고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능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좀 자기의 좀 쌓아진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릴 때부터라도 좀 꿈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좀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든 애정이라는 게 기반이 돼야 되니까요. 그렇죠. 자, 현직에 종사하고 계신 에듀케이터 겸 또 문화 기획자로서 박물관이나 전시관 관람객들을 위한 꿀팁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전시에 대해서 알고 가는 전시와 그리고 모르고 가는 전시에 대해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뭐 연인들과 데이트를 한다거나
뭐 가족들을 나들이 갈게 우연하게 방문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연하게 방문을 하더라도 그 전시가 어떤 작가가 어떤 기획자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 그 몇 줄 정도만 이해를 하고 전시장에 가시면 그 내용 자체가 좀 기억에 남는 전시로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행 갈 때 그냥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여행 정보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갔을 네. 때 그 여행의 만족도가 높은 것처럼 전시장이나 갤러리도 마찬가지로 조금의 정보만 간단하게 준비하고 가시면 좀 더 유익한 시간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요. 또 에듀케이터님의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하거든요. 어린 아이들끼리만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보다는 어르신들도 그리고 성인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기획해서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 과정 자체가 교육적인 측면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문화예술을 향유하는데 얻어지는 그런 만족도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향후에는 뭐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기획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김영기 에듀케이터 겸 또 문화 기획자분 또 최수영 교수님과 함께 이 에듀케이터라는 직업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 출연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